뭘 하는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수학이라는 거, 전자수학이라는 이 과목이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매트매스 뭐 영어로 하면은 일렉트리컬 이렇게 되는데, 전자수학에서 그러니까 전자과에서 필요한 수학들을 지금 이제 좀 모아가지고 배우는 거야. 뭐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정도를 배울 거야. 네 가지. 첫 번째 복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복소수 내용은 복소수, 복소수. 그래서 이거는 복소수, 뭐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 내가 알고 있기로 내가 뭐 최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을 내가 쭉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이게 보니까 복소수 있더만은 우리 내가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범위가 줄었어. 뭐 옛날에는 뭐그 모르가는 법칙 뭐 이런 거 뭐 오일 공식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냥 뭐 A 플러스 JB 뭐 요 정도 IB 요렇게만 나오더라고. 뭐 허수음은 뭐 실수음은 요렇게 돼 있다고 아니 그렇게만 돼 있더라고. 요걸 이제 배우는 게 음?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주파수라는 개념 주파수라는 개념이 복소수에서 나오거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변환 다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 요런 것들 다 요런 것들 하려고 이제 복소수 배우는 거야. 복소수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웠던 그냥 A 플러스 IB 요거만 알아. 요 어떤 수가 있다. 요게 아니라 요만 알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아까 배웠는데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선형대수라는 걸 배워. 선형대수. 선형대수. 요거는 뭐 할 때 쓰느냐 이거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전자과에서 필요한 건데 3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부터 필요한 그 수학적인 테크닉들을 여기서 이제 모아서 배우는 거야 이게. 그 선형대수는 이제 보면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해서 요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해서 리니어가 선형이잖아요. 선 이렇게 쭉 이게 뭐 이게 직선으로 되는 거 요 리니어라고 그러거든. 엘지브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대수라고 하는 건데 뭐 리니어한 걸 뭐 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안 쓰느냐? 이제 2학기 때 배울 이 우리가 지금 전자수학을 하는데 이게 2학기에 가면은 이게 응용수학이라는 걸로 또 수학 과목을 또 배워. 이게 응용수학. 이건 4학점짜리야. 이건 지금 3학점이고. 그래서 응용 수학을 할 때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걸 배울 텐데 리니어 시스템 이게 바탕이 돼 이게 선형 시스템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배우는 거 다 모든 게 다 리니어야 리니어랑 관계 있는데 뭐 지금은 그 리니어가 뭔지 모르니까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시스템 분석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제 뭐 쓰긴 쓰는데 하여튼 그건 다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이제 미분 방정식 배울 거예요. 미분 방정식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미분은 배웠을 거예요. 미분은 배웠는데 미분은 또 뭐고 그 미분 방정식은 뭐냐 미분 응? 미분은 그냥 뭐 나누는 거잖아. 이게 뭐 이게 뭐 뭔가를 하는 거잖아. 이게 응? 속도를 뭐 이렇게 뭐 t를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 이게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들인데 잘게 쪼개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x를 미분하면 뭐가 돼? 익스포넨셜 x 요렇게 되는 거. 뭐 요런 거 배운 거잖아. 뭐 코사인 뭐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뭐 요렇게 되는 거. 요런 거. 뭐 요런 거 배운 거야. 뭐 사인 x를 미분하면은 뭐 코사인 x 된다. 뭐 요런 거 배운 거야. 이거. 응?
이건 뭐 그냥 미분이 된다라는 것만 배운 거지.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풀고 하기는 좀 약간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미분이 돼 있는 방정식을 푸는 거야. 미분이 돼 있는 방정식. 미분이 돼 있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이 미분한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 뭐 이렇게 d에 dx 이렇게 표시하거든. 이렇게 그 fx가 요게 일반적으로 fx가 이렇게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응? 이게 뭐 이게 뭐 이 x를 만족할 때 이걸 찾아는 fx를 구하여라 뭐 요런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 이게 뭐인지 어떤 펑션인지를 그걸 찾는 이런 것들 배운다. 그럼 이거 왜 배우느냐 이런 거 왜 배우느냐 미분 방정식을. 왜냐하면은 이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전자과하고 관계되는 건 여러분들 아마 그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을 배워.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을 아마 2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여기 배우는데 2학년 1학기, 2학기에 배울 때 그때 보면은 제일 기본되는 소자 이 회로이론에서 배우는 게 뭘 하는 거냐 하면은 R이라는 거, 레지스터, 이 저항이라는 거, 저항. 그 다음에 L, 인덕터, 뭐 인덕터. 그 다음에 C, 이 카패시터, 뭐 콘덴서라고 그러지.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걸 막 조합을 해가지고 뭐 주로 처음에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는 저항만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그거거든. 저항만 가지고 뭐 이게 백열로 연결돼 있냐, 직열로 연결돼 있느냐,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주로 막 하는데 거기다 이제 R, L, C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이제 막 이게 백열로 연결돼 있냐, 뭐 직렬로 연결돼 있냐,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이런 회로들을 분석을 하려면 이런 RLC로 있는 거예요. RLC로 RLC로 이루어진 회로 분석에 이 미분 방정식이 이게 필요해. 음.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쓰느냐? 뭐 그 다음에 전자기하학에서도 쓰는데 여러분들 2학년 뭐 1, 2학 1학기에 배운 거 있잖아. 전자기학. 전자기하학에서도 쓰는데 그 전자기하학에서 뭐 주로 이제 이거는 편미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루진 않아. 이거 뭐 편미분이라 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F와 X, Y, Z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X, Y, Z 이게 뭐 3차원 공간에 있는 걸 뭐 보면은 뭐 x에 대해서만 미분한다. 라운드 x 요렇게 표시하거든. 이렇게 라운드 이게 d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거 약간 d를 약간 좀 꺾어 가지고 라운드라고 그러는데 어떤 x에 대해서만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면은 라운드 y에 f에 x, y, z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야. 요런 거 할 때 뭐 이거 써요. 이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 변환이라는 걸 배우는데, 아니, 라플라스 변환은 내가 세상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도대체 뭐한테 쓰는 거냐, 뭐냐, 도대체.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는 뭐, 뭐할 때 쓰느냐 하면은, 요렇게. 이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 미분 방정식이 좀 어렵다고. 뭐, 딱 보면 딱 어렵게 생겼잖아, 이게 딱 생긴 게. 응?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 미분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그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요걸 발명한 거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다른 형태로 미분방식 풀려고 만든 거라고. 이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 전자수학에서 도대체 뭐 하느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복소수 배우고 그 선형대수에 대해서 배우고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물론 여기에 이제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 이게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뭐 벌써 뭐 내가 93학번이니까 뭐 벌써 뭐 30년이 다 돼가네. 아니구나. 93학번이 20년이 다 돼가는구나. 30년이 다 돼가. 뭐 하여튼
2003년, 2013년,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 하여튼 그때는 다 따로따로 배웠었어. 복소수 이거 한 학기 배우는 거고, 선형대수도 한 학기 배우는 거, 미분방식도 한 학기 배우는 거고, 라플라스 변환도 한 학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배우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 짬뽕해서 한 학기에 이거 4개를 다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가 좀 사실 좀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이제 내가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음? 줄이려고는 하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는 좀 하여튼 봅시다. 그리고 뭐, 혹시 뭐, 걱정이 뭐 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저 사람 뭐 잘 가르치냐, 뭐, 이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내가 뭐, 잘 가르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 이 수업은. 수업은 웬만하면 내가 뭐, 아까 뭐 F 준다, 막 이런 하니까 막 걱정이 돼서 막 그러는데, 내가 이게 F 주려고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도 뭐, 등록금 내고 했으면은, 아니, 어차피 수업 들으려고 온 거잖아, 이게. 그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내가 뭐 강의 평가 받으면 굉장히 잘 나와. 학교에서 내가 지난 학기도 뭐 거의 한 학교에서 한 2% 정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좀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좀 잘해봅시다, 좀. 뭐 그냥 뭐 영 이상하게 내가 강의하고 오르진 않아. 좀 하여튼 잘 해봅시다. 보면은 야, 막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오라고 했는데 뭐 가져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뭐 혹시 오늘 안 가져온 사람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다운 받아서 와야 돼.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할 텐데 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전자 수학이에요. 이게 전자 수학인데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소개한단 말이지. 인트로덕션 이제 하겠다는 건데 보통 학생들이 이게 뭐가 들어있어 이제 오브라고 좀 적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거 적으라면 인트로덕션 오브 뭐 이게 매스매틱스 이 전자수학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고 인트로덕션은 2라고 적어야 돼. 2. 인트로덕션 2. 뭐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 말이야. 인트로덕션 2. 뭐 인트로덕션 인 이렇게 안 되고 인트로덕션 오브, 인트로덕션 4 뭐 이렇게 많이 적는데 인트로덕션 2라고 적어야 돼. 보통 뭐 하여튼 뭐 영어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예.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거 복소수에 대해서 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소수 그다음 선형대수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미분방정식 그다음 라플라스 변환 요렇게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지금 이게 인트로덕션 자료니까 내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복소수에서 뭐 한다 선형대수에서 뭐 한다 미분방정식에서 뭐 할 거다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뭐 할 거다라는 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전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주민철 교수가 하는 이 전자수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복소수,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이게 충분히 가능해. 그 큰 지도를 이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봅시다. 이게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하는데 뭐 이렇게 복소수 아마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뭐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고등학교 그 수학상 1학년 수학에서 그래서 내가 뭐 이걸 이번에는 좀 수학 상에서 뭐 센 수학하고 보니까 뭐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우연히 구했는데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 몇 개 해서 예제로 넣어놨어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정도 하니까 대학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하여튼 뭐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복소수라는 건 복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소수라는 건 뭐 x a 플러스 a 플러스 i b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뭐 리얼 값들 실수 값들이 이게 a하고 b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i라는 게 뭐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뭔가 있고 요게 두 개 나누는 거라는 거 요건 아는데 뭐 그거는 너무나 뭐 그냥 그건 정의일 뿐이고 이거는 정의 이 복소수라는 건 정의고 정의 응? 이 복소수를 왜 배우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복소수를 정의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아마 복소수 왜 배운지 몰라. 왜 배웠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배운 거라고. 근데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복소수를 왜 배우는지, 우리가 선형대수를 왜 배워야 되는지, 미분방정식을 왜 배워야 되는지, 라플라스 변환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그 답을 하려고 해봐. 그러면은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 문제 푸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거야 뭐 개나 소나 다 해. 뭐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라고. 근데 복소수라는 건 이 왜 배우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주파수라는 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파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게 시간 영역이라는 거, 시간 영역. 왜 시간 영역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물리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아직 그 회로연원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보통 보면은 뭐냐면 X축이 이게 우리가 보는 이 XY축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는데 X축이 대부분 다 T였어. X축이 T였어. T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속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전자과로 오면은 뭐 커런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볼테이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파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속도의 관점에서 아니 이게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고. 시간. 이게 X축이라는 게 이게 관점이라고. 이게 관점이라고. 그다음 Y축은 뭐냐? Y축.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할 건데 Y축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이야. 대상이라고. Y축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을 그 그래프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Y축은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고 X축은 어떤 관점에서 그 보고 싶은 대상을 보느냐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 똑같아. 내가 면접을 본다 합시다. 면접을 보는데 어떤 학생을 내가 이거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2학기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신입생들 막 뽑잖아. 뽑게 되면은 이 학생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면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고. 뭐 인간성을 보느냐, 아니면 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성실하냐, 적극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주민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뭐 이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설명을 더 잘하느냐, 강의를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은 뭐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아니면 뭐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 학생들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다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뭐냐면 시간 영역에서 다 했었어. 시간 영역.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이걸 쭉 봐온 거라고. 그런데 이제 2학기 때 또 보면은 이제 이게 주파수라는 걸 관점에서 주파수. 이 두 개 다 중요해. 이게 이 시간도 중요하고 이게 그 메인이고 이 두 번째 이 어떤 관점에서 그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그 관점은 X축이 보통 보면은 시간 아니면은 주파수가 돼. 프리퀀시.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 물론 시간이 더 중요해. 시간이 더 중요하긴 한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주파수라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간하고 주파수, 그러니까 복소수를 배우는 건 이 주파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건 좀 하여튼 들어가야 되고 디테일하게는. 그래서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이게 A 플러스 I, B라는 거, 그러니까 이 I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없어, 이거야. 이 허수라는 게 이게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허수라는 게 뭐냐면 허수를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 이미지너리 넘어요.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A 플러스 I, B라고 하는데 요걸 리얼 파트라고 그러고 요걸 이미지너리 파트, 이걸 이걸 실수라고 그러고 이걸 허수라고 그러잖아. 허수. 뭐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고. 우리가 이걸 이미진 무슨 말이야? 뭐 상상하다 이 말이거든. 이 이미지너리는 뭐 허구해, 상상해 이런 말이야. 이거 없다라는 얘기야. 그 마치 우리가 뭐 유니콘을 생각하듯이 유니콘이 세상에 없잖아. 그냥 뭐 이게 뭐 말하고 뭐 이게 뭐 독수리에 날개하고 그다음에 뭐 뭐냐 이거 뭐 이게 뭐 뿔 같은 거 달린 동물의 그 합성해 가지고 그냥 유니콘이라는 단어, 이 세상에 없는 거, 그 이미지너리라고. 이미지너리 애니멀이지. 그냥 세상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데 요 부분이 세상에 없는데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 부분은 세상에 없다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없다고. 이거는 실제 존재, 리얼은 실제 있는 거잖아. 이 세상에 있다고. 그럼 도대체 이게 없는 거 가지고 이거 왜, 있는 거 가지고 해도 뭐 복잡해 죽겠는데 없는 걸 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 왜 없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해도 되는데 왜 없는 걸 이게 막 만들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나? 고등학교 때 이 복소수 배울 때 이거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나? 아마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마 대부분은 아마 안 가르칠 것 같은데 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해. 대학 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보통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는 뭐 얘기하지만 결국은 주파수를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주파수. 어? 뭐 주파수를 알려면 결국 또 뭐 등속 원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한데 하여튼 이 주파수라는 걸 복소수를 배우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파수를 배우기 위해서 뭐 하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그래서 요런 것들 복소수의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뭐 A 플러스 J, I, B 이렇게 하는지 뭐 I라 하든지 J라 하든지 똑같아. 거의 뭐 X 플러스 JY 아니면 뭐 IY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아무 때나 써도 되잖아. 이걸 뭐 직교 형식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직교 형식. 직교 형식 A 플러스. 그래서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배운 것들이 이제 잠깐만 좀 어두워서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고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그래서 직교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배웠던 XY 이렇게 XY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지. 그래 이런 것들 복소수의 직교 형식이라고 그러고 X 그러니까 X 플러스 IY 또는 X 플러스 I 아니 JY 뭐 똑같아. I나 J나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 허수 부분을 표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표시할 때 리얼 파트는 X축으로 표시하고 요거는 요 부분 리얼은 X축으로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게 너리는 Y축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2차원 평면상의 어떤 걸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 물론 이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뭐 좀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넘어갑시다. 그냥 지금 그냥 그 소개하는 중이니까.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극형식이라고 해서 극형식 이게 극형식 그 폴라 폼이라고 해서 폴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x, y로 그러니까 x 플러스 iy라고 되어 있는 걸 이걸 이게 2차원 평면상에서 x, y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x 근데 그걸 그렇게 해도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직관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와닿을 텐데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극형식이라고 해서 폴라가 이게 극을 말하는 거잖아. 폴라 베어라고 알아? 폴라 베어. 북극곰을 우리가 폴라 베어라고 그러거든. 어? 북극곰을 우리가 폴라 베어라고 그래. 그다음에 뭐 그다음 뭐 엔티폴라 뭐 이렇게 남극을 엔티폴라라고 그러는데 폴라가 이제 뭐 옛날엔 남극에 간 적이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뭐 그냥 이 가까이 있는데 추워지니까 올라가면 올라가 추워지니까 뭐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폴라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북극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극형식은 요 폴라는 극형식 뭔가 하고 이게 극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똑같은 x, y를 표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 이 x, y의 거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r이라고 표시하고 거리랑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의 이 각도 요 세타 이 각도 거리랑 각도 요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x, y로 표시 안 하고 거리하고 각도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형식인데 요게 요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각도로 표시하니까 R은 고정되고 R이 거리가 고정이 되고 세타가 변하면 뭐가 되겠어? 원이 되거든. 이게 빙 돌아가면 원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이 될 거. 내가 좀 약간 마음이 좀 삐뚤어서 원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세타가 변하면 R이 고정되고 하면 이게 빙 돌아가면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을 나중에 이걸 가지고 표시를 할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가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주파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등속 운동을 표시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파수라는 걸 끌어낼 거야. 주파수라는 걸 끌어낼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해. 왜 배우는지 한 김에 5개 합시다. 뭐 하여튼 5개.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등속 원운동을 표시할 수 있고 주파수를 나타낼 수 있고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 결국은 원점으로부터 이제 거리는 똑같은데 계속 뭔가 빙빙 돌아야 돼. 각도만 달라지는 거거든. R이 고정되고 세타가 달라지는 거라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편하게 되지. 그래서 뭐 하여튼 극형식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거야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x, y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물어봐야 되겠다. 김은우. 김은우. 켜놓고 어디 갔는가 보네. 이러면 다음부터는 결석이야. 우진석. 뭐 아무도 없어 뭐. 이재성. 네, 음. 이거 원점으로부터 x, y가 있는데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x제곱 플러스 그렇지. y제곱. 그래. 종교 고등학교 과정을 잘 거쳤네. 그래서 복소수의 이게 크기를 나타내는데 크기. 그 복소수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이게 Z라는 걸 우리가 주로 이제 복소수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Z라로 그러니까 X, Y는 이제 주로 각각 리얼 파트랑 이미지 파트랑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우리가 주로 볼 때 절대값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절대값.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 절대값인데 이거는 당연히 X, Y니까 Z가 X, Y니까 아니면은 X 플러스 IY 이렇게 되니까 이 결국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 이렇게. 그래서 원점 이 R은 이제 나중에 할 때 R은 고정이 되고 이제 세타가 이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 세타 원점 이 x축으로부터 요거는 이제 이 복소수의 이 밑에 거를 편각이라고 그러는데 각 뭐 편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각이라고 어떻게 뭐 이거 아규먼트라고 그러는데 복소수의 각 그래서 이게 세타가 되는데 뭐 아규먼트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탄젠트 마이너스 분의 뭐 이게 되는데 뭐 이거 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이게 뭐 근데 뭐 보면 알지 이게 x, y니까 이 세타라는 건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이게 탄젠트 세타라는 게 어떻게 돼? x, y 이렇게 되잖아. x분의 y.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세타를 구할 때는 세타는 탄젠트의 아크 탄젠트라고 그러다. 탄젠트의 인버스를 아크 탄젠트라고 이름을 붙여.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거 탄젠트 세타만 알면 아는 거잖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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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이 탄젠트의 역을 이거 아크 탄젠트라고 그래. 아크 탄젠트라고 이름을 붙여. 아크 탄젠트. 그래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계 방향 뭐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음의 각도 뭐 이건 뭐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요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요런 것들을. 그래서 뭐 이제 주파수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요 주파수를 이제 이 R을 고정해 놓고 이걸 하는데 뭐 그거보다도 일단 먼저 이 복소수의 사분면 요것도 다 배웠을 거예요. 1사분면 요 XY 요 부분 1사분면 요 X도 크고 Y도 크고 이러면 1사분면 2사분면은 요렇게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사분면 이렇게 X도 작고 Y도 작고 4사분면 요렇게 X는 크고 Y는 작고 요렇게 4개로 나누어서 할 텐데 결국은 세타로 표시하면 1사분면은 세타로 표시하면 이게 x축으로부터 그 각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사분면이라면 1사분면이라면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세타가 0부터 1사분면이라면 0부터 세타가 90도보다 작으면 1사분면은 물론 90도일 때는 좀 약간 헷갈려. 0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냥 뺍시다 그러면 이게 0부터 세타가 90도이면 1사분면이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 다음에 2사분면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되겠지. 이게 원점으로부터 요 x축으로부터 이 각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4분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은 거. 그럼 4, 4, 5면이 있다. 그러면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거.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세타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뭔가를 표시를 할 텐데, 요것도 모르겠네.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그래. 세타. 그 다음에 세타. 요렇게 적어. 세타. 그래서 요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리스 문자 중에서 아마 이 뭐 몇 가지는 알 텐데, 뭐 알파, 베타 이런 건 아나? 아마 그 2차 방정식 할 때 보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더만, 그리스 문자에 우리가, 우리가 뭐 x, y 이런 걸 다 이제 미지수를 쓰고 있잖아. y는 뭐 y축, 뭐 x는 뭐 미지수, 뭐 이렇게 뭐 t는 시간,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알파벳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자에서 주로 많이 가져와.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뭐 다 이게 서양에서 다 하다 보니까 얘네도 뭐 XY 이런 걸 갖다 쓰다 보니까 뭐 다 너무나 가져올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그 뿌리인 그 그리스에서 가져온 거지. 그래서 이게 이게 알파라고 그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요렇게 나가는데, 이게 주로 이거 세타 요렇게 되고, 세타 이건 주로 각도를 나타낼 때 요 각도, 뭐 파이 요것도 많이 하는데 이게 세타고, 이건 알파, 베타, 감마, 타, 이건 세타.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 이 파이하고는 좀 달라. 이 파이하고는 달라. 이거는 그냥 파이고, 이 영어로 쓰면은 PI고, 이거는 PHI인데, 뭐 요렇게 주로 많이 쓰는 문자들이 요 정도, 요 정도 많이 써. 이게 뭐 사실 A, B, 뭐 CD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 그리스 문자니까. 세타, 하여튼 이거 세타라는 게 이 각도를 나타낼 때, 뭐 이거 뭐 고등학교 배웠겠네.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 안 배웠나? 처음 보나?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이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어. 오일러 공식.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익스포넨셜 펑션이 이제 이 주파수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근데 뭐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오일러라는 사람은 혹시 아나? 이 대단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오일러 공식 뭐 이런.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지수함수랑 이게 이제 상가함수가 이제 만나게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코사인 사인 다 배웠잖아. 코사인 사인은 뭔지는 알지. 근데 코사인 사인이 어디에 쓰는지는 혹시 알아? 그 뭐 할 때 쓰는 줄 알아? 그거?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펑션 이런 거 뭐 배우긴 배웠을 텐데, 그 뭐 하는 데 쓰는지, 하여튼 그런 걸 다 배울 거야, 여기서. 이거 왜 코사인 사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아마 물리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알 텐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뭐냐, 공을 뭐 45도 각도로 던졌을 때 뭐 이게 몇 미터까지 날아가느냐 이런 거 뭐 계산할 때 보면은, 뭐 30도로 던졌을 때 몇 미터까지 날아가냐 이런 건데 보면 코사인 뭐 세타 이렇게 30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사인 30도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 도대체 그건 뭔가, 뭐 생각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는 그냥 무조건 외운 거지. 그냥 뭐 그 뭐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외운 거고, 대학에서는 왜 배우는지, 왜 어디에 쓰는 건지를 알아야 돼. 모르면은 뭐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산수 푸는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복수수의 이제 이게 지수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복수수를 이제 여러 가지로 z를 아까 뭐 z를 뭐 보면은 뭐 x 플러스 iy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 점으로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이걸 뭐 z를 아까 여기 우리 이 극형식을 보면은 어떻게 r하고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r이라는 거하고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게 r이라는 거 원점부터 거리하고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걸 똑같이 r에다가 exponential i 세타 뭐 j 세타 똑같아. 뭐 이건 똑같이 r의 exponential i 세타 이렇게 표시. 이 두 개는 똑같은 표시인데, 표시는 똑같은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하고, 그래서 뭐 익스포넨셜 j 세타는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뭐 나중에 가서 합시다. 지금 내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왜 안 돼 이거? 내가 적었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적었는데 이게 또 뭔가 끊어졌는 거보다. 이거 한 번씩 이상해. 이거 뭐 자꾸 끊어질 때가 있어 중간에. 내가 적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다음 장에서 하고, 지금 뭐 이게 소개만 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선형대수라는 거. 그래서 요 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결국 뭐 뭔가 주파수라는 거, 뭔가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코사인 사인도 배우고,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도 배우고, 복소수도 배우고 이렇게 다 하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은 뭐 지금은 오케이야.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은, 저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알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선형대수.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름이 리니어 엘지브라. 리니어한 엘지브라. 선형대수인데, 대수. 이 대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 하는 게 대수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호를 만들어내서 어떤 표시하는 거, 그런 걸 대수라고 그래. 그 리니어한 것들을 뭔가 다루는 뭔가 대수라는 거야.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뭐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행렬이라는 거. 그래서 선형 방정식이다. 선형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1차 방정식이야. 그냥 1차 방정식. 1차 방식, 우리가 뭐 쭉 이렇게 보면 1차 방식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쭉 이렇게 라인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니어하다고 그래. 리니어. 선형 방정식을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전류가 뭐 어떤 뭐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 노이드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뭐 이게 I1이고 이게 I2고 이게 I3가 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요게 합을 하면은 뭐 나중에 키리오프의 뭐 전류 공식 뭐 이런 거 배울 거거든. 어? 이 I는 커런트를 말하는 거예요. 전류를 말하는데, 어떤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가 똑같다라는 그 뭐 있어. 뭐 키리오프의 그 뭐냐,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울 거야 이건. 아니 뭐 지금 별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 풀 때 이걸로 쓰면은 굉장히 좋아 이게.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할 때 이게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풀 때 이제 뭐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게 뭐 사실 뭐 넣어주면 되긴 하지만은, 뭐 대부분은 우리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로 다 계산할 거야. 이게 다 컴퓨터로 계산하면 그냥 내가 풀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알아서 계산해 줘. 그 식을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대입은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세 개다. 미지수가 세 개일 때는 식이 세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지수 세 개이고 식이 일단 세 개, 식이 세 개네. 세 개이니까 이걸 이제 풀어보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 가감법, 뭐 대입법, 뭐 이렇게, 이거 다 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걸 그냥 이걸 변수 두 개나 이렇게 하는 걸 세 개, 네 개 이렇게 뭐 이렇게 증가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뭐 그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뭐 행렬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걸, 뭐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이게 뭐 근데 이거 사실 상당히 어려워,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행렬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그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행렬이라는 게 들어있었거든.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행렬이 다 빠져가지고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행렬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숫자만 모아놓은 걸 행렬이라고 그래. 행렬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아까 요 나타난 요런 이퀘이션을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I1, I2, I3 이렇게 다 뽑아내 가지고 여기를 표시하면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뭐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보면 선형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I1, I2 이걸 이제 행렬 중에서 이제 거꾸로 되는 거. 역행렬을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자. 뭐 역행렬을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일단 행렬이라고 적읍시다. 행렬을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일단 보이는데 굉장히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걸 이제 하면은 뭐 이게 이 인버스라고 그러는데 인버스. 역이라는 거죠. 역.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여기는 뭐 뭐야 시청역입니다. 뭐 그런 역 스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역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역 인버스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A의 인버스 하면은 뭐 이게 거꾸로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하여튼 요런 역행렬 요런 것들을 구하는데 역행렬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뭐 일단 그것만 알고 복잡하게 보이는데 좀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미분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나중에 내가 다 얘기하겠지만 미분 방정식이 누가 만든 줄 알아? 미분 방정식 누가 만들었어? 미분 누가 만들었어? 미분 어, 미분 이정훈 네. 미분 누가 만든 거야? 네? 미분을 누가 만든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야,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미분 적분 다 배웠는데 미분 누가 만든지는 몰라? 뭐 최현웅 최현웅 없어? 이남역 네, 미분 네, 누가 만든? 미분 적분 누가 만들었어? 뉴턴으로, 그렇지 뉴턴이 만들었잖아. 네, 뉴턴이 만들었다고. 뭐 뉴턴의 방정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야? F는 ma라는 거야. F는 ma라고. F는 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뉴턴이 이 방정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방정식 하나로 어떻게 해?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했다고. 세상 만물을 설명했다고. 세상 만물 설명해서 그 이전에 뭐 있었던 뭐 갈릴레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케플러 뭐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뉴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턴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이 이퀘이션 하나로 세상을 이걸로 했다고. 근데 이걸 자세히 잘 봐봐. F는 ma, A라는 건 뭐야? M이라는 건 뭐야? M은 질량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 이거는 주어지는 거야. 이거는 주어지는 상수라고. 이건 뭐 별 필요 없어. 뭐든 뭐 주어지면 뭐 끝나는 거야. 이게 내가 뭐 돌덩어리를 조그만 걸 가져오느냐, 뭐 큰 걸 가져오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뭐야? A를 자세히 보라고. A는 뭐야? A 가속도라고. 가속도는 뭐냐 하면은 이게 또는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속도. A는 이거는 dV를 dt를 한 거야. 이 V는 이 뭐 볼테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벨로시티 속도를 말하는 거라고.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그다음에 속도는 뭐냐 하면은 뭐야? 속도가 뭐냐? 거리를 미분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t 제곱의 l에 dt 제곱 이렇게 뭐 s라 합시다. 뭐 s라 할 때도 있고 l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s라 합시다. 그냥 이 거리.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 F는 ma로 이 세상 만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뉴턴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운동하는 거랑 저 달이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 내가 이거 뭔가 돌멩이를 던지는 거랑 그다음에 뭐 태양 주위로 움직이는 거랑 이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뉴턴이 나타나면서 뭐라는 거야? F는 ma라는 이 이퀘이션 하나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다 똑같다고. 이 F는 ma 이퀘이션 하나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이 사람이. 어?
그러면서 했는데 진짜 맞는 거야 이게. 뭐 내가 산에서 돌 던지는 거랑 집에서 돌 던지는 거랑 그 전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산에 돌 던지는 거 집에 돌 던지는 거 똑같아. 구슬을 굴리는 거랑 그다음에 그다음 뭐야 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랑 그다음 지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랑 그다음에 목성이 움직이는 거랑 이게 다 모든 게 FMA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FMA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A라는 게 결국은 dV/dt 미분방정식이고 이걸 다시 해보면 뭐야? S 거리를 d제곱 dt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2차 미분방정식 이게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2차 미분방정식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이거 또 안 되네. 이거 내가 지금 적었는데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왜 자꾸 끊어지는지 모르겠네. 쏘리, 좀 미안해.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FMA라는 게 결국은 이게 A라는 게 결국은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뉴턴이 이 2차 미분방식 FMA라는 이 이퀘이션 하나로 이 세상 만물 모든 걸 다 설명했다고. 물질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의 운동을 다 설명을 해도 이 이퀘이션 단지 하나로. 그 전에는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 거, 혜성이 움직이는 거랑 내가 돌덩이 던지는 거랑 뭐 그다음에 조수간만에 차가 일어나서 이게 바닷가가 움직이는 거랑 바닷물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뉴턴이 나타나서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지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뉴턴이 이제 뭐 그전에도 유명하긴 유명했지만은 뭐 이 정도로 그거 하진 않았거든. 전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뉴턴이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랄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니라고. 옆에 있었던 이게 다른 동료 학자들도 이 뉴턴이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적용하려고 그러지. 2차 미분방정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 입자, 물질이라는 거에 운동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거에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온갖 이제 미분방정식 이퀘이션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게 유체역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분방정식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 이런 것도 다 미분방정식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 막 움직이고 전자기파가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이게 미분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지. 이걸로 세상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근데 우리는 여기 뉴턴 역학을 배울 건 아니고, 뉴턴 역학을 배울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결국은 뭐 할 거냐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결국 RLC 회로, RLC 회로를 해석할 거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해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전자과하고 관계되는 건 요 RLC 회로 해석하는 것 정도인데, 미분방정식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그래서 RLC 회로를 하는 건데 미분하고 미분방정식하고는 좀 달라. 미분방정식. 미분은 그 자체를 하는 거고 미분 예를 들어 dy를 dx에 대해서 이 미분 자체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x를 미분해 보자. 그러면은 exponential x 이렇게 되는 거고 cosine x를 미분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냥 그 이퀘이션을 외우면 돼 그냥 그 공식을. 그런데 미분 방정식은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 미분을 했는데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이게 y하고 어떤 상수값에 이렇게 이 방정식이 되는 거지.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야 이게. 이건 어려워.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건 어렵다고. 물론 여러분도 요 정도 아니지. 고등학교 문제 보면은 이 킬러 문제라고 주로 보통 미적분에서 킬러 문제 나오잖아. 보니까 나도 보니까 21번하고 30번 이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렵던데.
그런 킬러 문제들 보면 다 대부분 미분이나 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적어도 이런 방정식은 아니라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미분해서 뭔가를 풀어내는 거야. 그 값을 찾아내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 y 값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그 밸류를 찾아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y 펑션을 찾아내는 거야. 이 미분 방정식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좀 간단한 것만 배우는 거야. 이 미분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제 한 번 미분한 거, 이렇게 dy, 조금 전에 했어요. dy, dt, 이제 주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이 t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2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2차는 d 제곱, 이 두 번 미분한 거. 아까 뭐 내가 얘기했듯이 f는 ma에서 이 a가 이게 그 dv, dt 속도에 대해서는 한 번 미분한 거지만은 이건 다시 또 보면은 d 제곱 s에 dt의 제곱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는 내가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한 거거든. 그래서 뭐 이 2차 미분 방식이 되고, 그다음 이걸 또 확장하면은 n차 n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n번 미분한 거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 요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할 건 요 전자공학한테는 요게 전자공학에서는 이렇게 1차 미분 방정식 아니면은 1차 아니면 2차 미분 방식을 많이 쓰는데, 1차는 주로 이제 R이 들어가는 거, R하고 L하고 들어가는 거, 또는 R하고 C하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레지스터랑 인덕터, 레지스터랑 커패시터 이렇게 들어가면, 콘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미분 방정식은 R, L, C 다 들어가는 거, 또는 L하고 C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뭐 모르니까 지금 약간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배우면은 이거 너무 간단해. 이거 뭐 무슨 외울 것도 없어.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과에서는 한 2차 미분 방정식까지만 풀면 괜찮아. 3차 미분 방정식은 별 필요 없다고. 그게 2차 미분 방정식까지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나중에 이제 요 뭐 지금 회로 이론을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를 텐데, 이게 뭐 R하고 C하고 이 레지스터하고 저항하고 콘덴서하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VS가 걸어졌을 때 이게 뭐 C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아니면 뭐 V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다 배우니까, 뭐 그때 가서 이거 뭐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해 놓으면은 이 수업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회로 이론도 A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용해. 이거. 우리가 먼저 진도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 보통 보면 RLC 회로 해석하는 걸 1학기 때 하는 분도 계신데 잘 안 하고 2학기 때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잘 배우면은 2학기 회로가 굉장히 쉬워. 여기 한 번만 하라고. 한 번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면은 충분히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해봅시다. 그래서 1차 민방정식 하면은 뭐 회로, 아까 얘기했지만 RC 회로랑 RL 회로 되는데, 이 RL 회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원래는 좀 열심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뭐 지금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회로회로는 그래도 좀 뭐 이게 뭐 키리오프 법칙이 뭔지, 뭐 전류 법칙 이걸 알아야지 이걸 좀 할 텐데,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답만 적으면은 VS는 VR 하고, 이거 뭐 T라고 했으니까 VRT에다가 플러스 C에 VA를 걸리고 VL에 T 이렇게 되겠네. 기록부의 이 전압 법칙은 이렇게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똑같 이렇게 흘러가는 게 똑같은 게, 커런트는 다 똑같거든. 도선이 된 거. 이거는 IR하고 IL하고 똑같다. 같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 또 쓰면은 뭐 L에 걸리는 전압은 L에 DIL DT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지금 몰라도 괜찮고 그냥 한번 적어놓기만 해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는 지금 아이까지는 뭐 못 알아들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뭐 적을 수 있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그다음에 2차 미분 방정식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RLC가 다 들어간 거예요. RLC, R하고 L하고 C하고 요거 다 들어간 거.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압 법칙에 보면은 요게
vs, vs는 vr, vl, v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직렬 연결이니까 R에 흐르는 전류랑 L에 흐르는 전류랑 C에 흐르는 전류랑 다 똑같아. 이렇게 돼. 하여튼 그렇고, 이거 괜히 피워놨다 내가. 그냥 이제 별 필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요거는 그냥 C분의 1에다가 L에 dt 이렇게 되고, R은 뭐 R, I, L에 T, R에 T 이거 다 똑같으니까. 요거는 뭐 그냥 지금 안 적어도 괜찮아. 이거 뭐 어차피 나중에 다 나올 거야 이거. 예, 나중에 다 해야 돼. 뭐, 예. 그래서 L은 L에 DIL, DT 이렇게 돼서 이제 쭉 뭐 이렇게 하면 뭐 2차 방정식으로 뭐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 지금 해봤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키리오프 법칙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커런트가 뭐 어떻고 뭐 볼테지가 어떻고 이거 지금 얘기해봤자 지금 아무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라플라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물론 뉴턴의 비길만큼은 아니지만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뉴턴이 F는 MA로 이 세상을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설명했다고. F는 MA로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었고 그 입자로 이루어진 운동들을 다 이게 계산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뉴턴이 되게 유명하게 된 게 결국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풀어봐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뭐 이걸 유체역학에도 적용해보고 뭐 RNC 회로에도 적용해보고 여기도 적용해보고 저기도 적용해보고 다 적용하는 거야 이게.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풀리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복잡한 것들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대부분 다 미분 방정식은 뭐 이거 아까 봤지만 이게 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고.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이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다가 t로 미분해서 이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게. 결국 변수 t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인데 사람이 뭔가 다른 걸 뭔가 도입해서 뭔가 해보니까 좀 잘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변수 S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걸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제 영역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게 뭐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보이는데 뭐 이게 뭐 0부터 뭐 인테그를 하고 ft에다가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해서 또 이걸 적분한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 많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근데 별로 안 복잡해. 그냥 뭐 당연한 거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런 걸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t보다도 t를 이제 s로 바꾸는 거야 이게. t를 s로 바꿔가지고 이제 뭔가 푸는 거야 이게. 그 풀어보니까 굉장히 쉽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막 복잡하게 보이진 않잖아. 이게 시간 영역이 이쪽 영역이 시간 영역이고 이게 시간 영역. 이것도 시간 영역에 있는 요걸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요 s라는 영역으로 바꿔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s. 이렇게 바꿔가지고 뭔가 계산하면은 뭐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간 영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뭔가 계산하니까 그 전에 안 풀리던 2차 미분 방정식이 막 굉장히 많이 풀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되면은 그냥 하면 돼. t에 대해서 t로 했는데 풀린다라고 하면 굳이 라플라스 변환으로 뭐 갈 필요는 없고 물론 뭐 가면 뭐 더 편한 것도 있으니까 변환을 하면 더 좋긴 한데 하여튼 뭐 약간 좀 복잡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면 좋은데 뭐 그냥 안 되면 이쪽으로 가서 한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할까. 그리고 맞다. 내가 좀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그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그 이 전자 시스템 요 좀
끝내야 되겠다. 이거. 녹음은 야 하면 안 되겠다.